2022년 7월 23일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첫 번째 나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반갑고요. 이렇게 2022년 7월 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라는 책으로 함께 하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지난 책이었죠. 신과 나눈 이야기를 읽었을 때도 참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인연이 참 깊구나. 그래서 이 깊은 인연들이 왜 만나는지, 무엇 때문에 만나는지는 참 경험으로만 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로 20여 분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20여 명의 인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하는 70여일 동안 서로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라방 할 때 질문들 그리고 읽어드릴 것들을 준비해 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채팅으로 편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이런 질문을 가볍게 채팅창 손가락을 풀어볼까요? 이번 이 영성북 코칭 스터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번 책 모임에 참여하시게 된 계기, 어떤 마음으로 이번 모임에 참여하시게 되셨어요?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저는 물론 구글 링크로 다 보았지만 여러분들끼리도 어떤 멘트가 나오고 그래서 어떤 공감, 생각 나눔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나눔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 네, 주디님은 그냥 삶의 이끌림으로 자연스럽게 지금에 집중하다 보니 함께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삶의 이끌림으로. 네, 라라님은 그냥 하고 싶어서 라고 써주셨네요. 또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함께 하시게 되었나요? 네, 건우님은 코치가 되려는 비전이 있는데 이를 위해 매일 마음속 영혼에 대해 깊이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비전이 있으시군요. 네. 네, 황도우님은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다들 이모티콘 쓰신 것이 귀엽습니다. 네, 아리아님은 앞에 신나이 책하면서 너무 좋았던 경험,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청하고 손가락이 움직였군요. 네. 주연님은 지금 이 순간이란 단어가 본인에게 너무 필요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나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이번 만남, 이번 모임에 참여하셨는데요. 막상 책을 지난 한 주 동안 한 20여 페이지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실제 책을 읽어본 소감은 어떠셨어요? 읽을만 하셨어요? 네, 효님은 더 꾸준히 읽는 힘과 과감한 실행력 기르기 위해 그렇군요. 네. 책 내용이 좀 술술 익히시던가요? 톨레가 무슨 말 하는지 와닿으시던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나눠주시는 글들을 볼 때 참 같은 글들, 같은 본문을 읽었는데도 다양하게 각자가 와닿는 부분이 다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가시는 부분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건우님 말을 거시는 느낌이었군요. 네네. 그 에크하르트 톨레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도 자기 채널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본인이 강연하고 라이브 이렇게 시연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영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렇게까지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잘 읽히셨군요. 저도요. 존재를 그냥 느끼면 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알아가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라라님은 네 번째 읽으시는 거였군요. 네, 맞아요. 읽을 때마다 새롭고 다른 문장이 보인다. 그것이 읽는 나 자신의 변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스터디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지금도 고민인데요. 일단은 영성을 다루는 거라서 영성, 책을 다루는 거여서 북, 그리고 제가 이걸 나누는 방식이 아무래도 코치다 보니까 코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코칭의 여러 분야 중에 북코칭이란 개념이 있어요. 책 읽고 나누는. 그래서 영성 북코칭이라고 이름은 붙여두었는데요. 더 나은 이름이 있으면 또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영성 북코칭, 이번 이 스터디에 진행하는 이유, 이것을 하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 특정 어떤 종교나 관련된 개념을 수련하는 자리는 아니고요.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양질의 책을 선택하고 그 책을 4페이지씩 매일 조금씩 읽어가는 것에 대한 힘,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페이지를 읽는 것이 어떤 힘이 있는가라고 반추해보면,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을 그냥 육체, 몸, 그리고 쓰는 마음이나 생각으로만 이렇게 느낄 때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관련 책을 벗삼아서 그 몸이나 마음 너머의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시선들을 기르고 그것과 관련된 경험들을 일상 속에서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양질의 책이 말하는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같이 나누길 희망하고요. 나누는 내용들에 있어서는 제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다거나 진리를 갖고 있진 않고요. 주어진 시간 동안 여러분들 개개인이 갖는 경험들을 통해서 서로 간의 통찰을 주고받을 수 있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주연님은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웠다. 알 것 같은 부분은 매우 조금.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책은 특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느끼면 된다는데 그게 뭘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앞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인증 매일 열심히 나눠주신 거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언젠가는 주연님에게도 좋은 경험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 책을 읽을 때마다, 지난 책, 신과 나눈 이야기 할 때마다는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존에 함께 하셨던 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는 매번 이렇게 라이브로 나눌 때마다 질문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까요? 네, 맞아요. 남는 글귀를 나눴었고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뭐에 대해서 물어봤었냐면요. 지난 한 주 동안 나와 신과의 관계 어땠느냐 이렇게 물었었잖아요. 그래서 나는 신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이런 화두를 드렸다면 이번 책은 제목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기 때문에 제가 늘 시작할 때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나요?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는가라는 화두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소리,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잠시 요청드려요. 하시는 것을 멈추시고 잠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세요.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있나요?
저는 함께하는 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 조금 더 머무르게 도울 때 하는 방법. 내가 지금 있는 장소, 공간을 이렇게 360도로 이렇게 쓱 보게 해요. 이곳저곳.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돕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공간을 쓱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있는 장소,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360도를 돌면서 보면은 아, 이 공간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나는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숨을 쉬게 많이 안내드립니다. 숨을 쉬면서 내 몸에 숨이, 따뜻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는 것을 느끼게 도와요. 이건 제 방식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있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때마다 여러분들만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방식을 찾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멈추어서 숨을 쉬어요. 최대한 숨을 깊게. 그러다 보면은 저는 주로 두 어깨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앞에 긴장이 있어요. 마치 무언가가 공격해서 급히 저에게 다가올 것처럼요. 그래서 항상 전 지금 이 순간 느끼려고 할 때마다 어깨, 승모근에 힘을 풉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저렇게 설명드렸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답이 떠오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가? 어때요? 살고 있나요? 네. 떠오른 생각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아, 효님은 소리에 집중하라 라는 문장이 떠올랐다고 하시네요. 오, 그렇군요. 소리에 집중하라. 맞아요. 제가 다른 분 인증글에도 써드렸는데, 이 책에서도 새소리로도 나오잖아요. 저도 이런 새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떤 영적인 부분을 떠올리는 편이어서 되게 와닿았어요. 지금 이 순간 효님 근처에 있는 소리들, 맞아요. 자기의 숨소리도 해당해요. 이선님은 평온한 지금. 좋아요. 그럼 이제 책 내용을 나눌 테니까요. 또 나누고 싶은 것들은 적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문장들을 가지고 왔어요. 제일 먼저 들려드리고 싶었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11쪽입니다. 물론 이북으로 보시는 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요. 11쪽. 아래에서 넷째 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소개 글이죠. 필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접속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문장, 지금 내가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기적 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매 순간이 기적이다. 아침에 눈 떠서 그냥 8시에 뭐 있다고 했지 막 끙차끙차 일어나서 뭐 이렇게 밴드 켜서 휴대폰 뭐 이어폰 껴고 막 이렇게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알아차린 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의 상상입니다. 이 책을 읽은 매일에는 아마 그걸 기억하셨을지 몰라도 그렇군요. 건우님은 도전해볼 용기가 생긴 느낌이군요. 그러니까요. 매 순간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있는 것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시선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싶었던 문장은 12쪽에 있어요. 12쪽의 아래 부분 문단입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 10년 동안에는 영적 지도자로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깨달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는 반가운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해왔다. 그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면서 붓다의 가르침이기도 하다.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러자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나 저 바깥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거의 끊임없이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마음은 언제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해 걱정한다. 우리는 마음과 동화된 상태를 우리 자신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훌륭한 존재다. 인증글 보니까 이벤트가 제법 많았었어요. 고통을 만들어내는 것이 외부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라는 거, 그리고 나는 괴로운 내 마음이 내 존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나는 훨씬 더 훌륭한 존재구나 라는 표현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여러 영감을 주었던 것 같아요. 라라님은 살아있는 매 순간이 기적이라는 것이 주는 느낌이 모든 게 신기하고 호기심이 올라와요. 그 모든 게 감사하지요. 왜 그래서 잠시 눈을 한 10분만 감고 있다 눈을 뜨더라도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처음 봤을 때의 놀라움처럼 세상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생명의 관점도 적혀 있어요. 13쪽에 보시면 셋째 줄입니다.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무수한 형태의 생명체 너머에는 영원한 오직 하나의 생명이 자리한다. 그것은 저 너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 안에도 깃들어 있다. 우리들 각자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원히 부수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진정한 본질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생각이 정지되었을 때만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다. 마음의 헤아림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있음의 상태에 활짝 깨어 있으면서 그 느낌, 그 알에 머무르는 것이 밝은 깨달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에 읽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존재였잖아요. 근데 그래서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존재는 누군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는 존재에 대해서 그냥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파트, 이 부분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 충만하고 강렬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만이 진정한 존재 상태를 느낄 수 있다. 뭔가 참 말은 쉬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계속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 문구들이 사실은 뒤에도 계속 이어지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네, 주연님은 삶은 지금이다 라는 표지 문장이 다시 떠오른다고. 맞네요. 표지 메뉴에 파란색 이렇게 작게 적혀 있네요. 삶은 지금이다. 지금이 아닌 삶이란 결코 존재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지금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주연님 덕분에 표지를 보고 나니까 문득 든 알아차림은 생각은 그럼 내가 내 삶을 잘 산다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잘 산다는 것 말고는 없구나 라는 생각이 문득 저에게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16쪽 부분이었어요. 황도님 진솔한 나눔도 고마워요. 그럼요. 지금 한참 잠에서 왔다 갔다 할 때죠. 그럼요. 그럴 수 있죠. 몸은 여기인데 마음은 앞으로. 저는 이번 주에 읽으면서 제일 했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나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표현이 16쪽 중반에 있잖아요. 몰랐던 개념은 아니지만 이번에 읽으면서 한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 내가 내 마음속에 나를 힐난하고 이럴 때야 저럴 때야 마치 매니저처럼 구는 이 친구가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걔가 내가 아니라면 말 그대로 매니저처럼 구는 애가 매니지해야 하는 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간 저 자신이 자기가 여기서 말하는 톨레가 말하는 셀프가 두 개로 이렇게 상상이 되면서 그러면 매번 나한테 잔소리하고 나를 좀 아쉬워하는 걘 내가 아닌가? 그럼 난 누구지?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목소리, 나 자신의 분리에 대해서 처음 고민하게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걔는 내가 아니구나. 별개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부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면서 우측에 보면은 17쪽에 자기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아득한 공간 속으로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그 공간은 내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이번 주에 와닿았었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고요한 공간에 들어가서 머문다는 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황도님 진짜 자는 거 말고 현재 있지 않은 상태인 잠드는 거죠. 이모티콘 귀여워요. 벌써 8시 30분이 됐네요. 제가 이번 책부터는 라방을 30분 전후로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마침 나눠드리려는 이야기가 2개 정도 남았고요. 들으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17쪽을 보면서 공간에 대한 개념이 남았었어요. 어느 공간에 내가 가면 내가 나일 수 있을까라고 했었는데 이로우님이 남겨둔 박노해 씨의 시가 참 그날 저에게 와닿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박노해 씨의 시를 한번 나눠드릴게요. 제목은 내 마음의 방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지상에 집 한 채 갖지 못한 나는, 아직도 유랑자로 떠다니는 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나만의 작은 방이 하나 있어. 눈물로 들어가 빛으로 나오는 심연의 방이 있어. 나의 시작, 나의 귀결은 내 마음의 방이니. 나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어져도 내 마음의 방에 빛이 없고 거기 진정한 내가 없다면 나는 무엇으로 너를 만나고 무슨 힘으로 나아가겠는가. 이 밤 사랑의 불로 내 마음의 방을 밝히네.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렇게 상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작은 방이 있고 그 방에 가서 쉰다는 느낌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약간 S자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 잠시 멈춰 명상하라고 하는데 실상 한 주 동안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나올 때마다 잠시 머무르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로우님이 올려주신 박노해 씨의 시를 보면서 내 마음의 방에 외부에 있는 공간들이 아니고 나만의 비밀방, 내가 가장 고요하게 쉴 수 있는 방이 있어라는 것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그 S자가 나오면 저는 가만히 눈 감고 그 자리에서 내 안에 있는 공간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쉬는 걸 상상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나름 효과가 있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걸 추천드려봅니다. 건우님은 마지막 문장, 이 밤 사랑의 불로 내 마음의 방을 밝히네가 남으셨군요. 아리아님도 밝히네가 남는다고 하셨고, 주연님은 진정한 내가 없다면, 거기 진정한 내가 없다면, 네, 아리아님 몸이 방 같은 느낌. 네, 저도 영혼이 쉬는 방 같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방에는 빛이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여러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만의 작은 방이 있나요? 만약에 그 방을 갖는다면 어떤 느낌의 방이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신 것도 도움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첫날이어서 조금 안내하느라 시간이 갔는데요. 다음 주엔 조금 더 시간 잘 맞춰 볼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던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지을 문장은요, 25에서 26쪽에 있는 우화입니다.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질문을 나눌게요. 듣고 또 어떤 느낌, 생각이 지나치시는지 나눠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30년 동안 길가에 앉아서 국어를 해온 거지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한품 주쇼라는 말을 나지막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지가 내밀고 있는 낡은 야구 모자에는 가끔씩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지나가던 한 행인이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 적선도 할 수가 없구려. 그런데 당신이 걸터 앉아있는 그건 뭐요? 이거 말이요. 그냥 낡은 상자일 뿐이죠. 난 늘상 이 위에 앉아있었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쭉 난 이 상자 위에 앉아있었소만. 행인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 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소? 그건 봐서 뭐라게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구려. 행인이 다그쳤습니다. 거지는 마지못해 상자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상자 안에는 놀랍게도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나눠드리고 싶었던 문장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만들어 두었어요. 여러분들 개개인, 여러분들 자신 아래에 있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몰랐던, 내가 갖고 있는 것조차 몰랐던 여러분들 아래에 깔고 앉아있는 보물은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안에, 텅 비었다라고 믿었던 안에, 사실은 그냥 그저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기만 하면 안에 있는 황금을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황금은 무엇이며, 그것을 만나고 나면,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네,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깔고 앉아있던 황금. 네. 있는지도 몰랐던 그 황금을 우리가 78일 동안 조금씩은 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참된 평화, 기쁨이라고 하네요. 2022년 7월 23일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반 이상의 분들이 이렇게 채팅창으로 참여하는 것도 낯서셨을 거고 밴드의 보이스콜 기능 자체도 어색하셨을 텐데요.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참여해 보시니까요. 저는 오랜만에 해서 긴장했습니다. 좀 노는 느낌이 더 있었어야 했는데 약간 긴장이 있었어요. 다음번에는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해 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주연님, 네,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거두님. 맞아요. 쓰면 바로 당첨돼요. 어렵지 않아요. 바로 읽어드립니다. 네, 황도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긴장이 풀려가는 과정도 구경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만의 방 안에서 편안한 쉼이 있으시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주한 하셔야 하는 일들 속에 있어서도 뭔가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내 안에 아래 보니까 이미 있는 내 안에 있는 보물들이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주말 보내세요. 우린 그럼 다음 주 토요일 8시에도 뵙겠습니다. 안녕. 네, 고맙습니다.